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0 Language Assessment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교육에서 assessment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꼭 보셔야 하는 토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브라운은 챕터 20에서 assessment가 단순히 시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순간에도 이미 어세스먼트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주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ssessment and testing? 그러니까 평가와 시험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What makes a good language test? 좋은 언어 시험이란 무엇인지, 또 How can assessment improve learning? 그리고 이러한 평가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첫 번째 PPT 슬라이드에 계단 이미지를 올려놓은 이유는 음, 어떻게 보면 언어 학습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에 정상에 갈 수 없고요. 그리고 한 단계씩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세스먼트는 학생이 어느 계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물론 뭐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많은 목표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좋은 평가는요, 학생이 틀렸는지 찾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브라운이 말하는 language assessment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assessment is not merely a tool for grading students, it is a tool for promoting learning. 평가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서로 된 텍스트북, 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텍스트북도 마찬가지죠. 보실 때는 이렇게 어, 큰 목차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는 게 전반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 용이하다고 항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Defining the Test and Assessment 해서 테스트와 어세스먼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Principles of Language Assessment. 그래서 좋은 평가가 갖춰야 될 5가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practicality, 실용성, 두 번째는 reliability, 신뢰도, 세 번째는 validity, 타당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uthenticity, 진정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worship에게서 영유 효과라고 해서 테스트를 만들고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교수가 되더라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개념들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kinds of test가 나오죠. 시험의 종류들 나오는데요. proficiency test에서 능수도 시험, TOEIC, TOEFL, IELTS, diagnostic test에서 진단평가, 문법 진단, 발음 진단, placement test 하면은 학생들이 어느 반에 들어갈지, 어, 위에 있는 반이 들어갈지, 가운데 있는 들어갈지, 우열반, 어떻게 보면 우열반, 이렇게 나누는 레벨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어치브먼트 테스트 하면은 성취도 평가죠.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attitude 테스트 하면은 적성 검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issues in language assessment는 현대 언어 평가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large scale test of language ability, authenticity,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expanding the IQ concept of intelligence, alternative classroom based assessment, the social turn and language assessment, and critical language assessment.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같이 이번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책의 구성이 항상 어,
가장 앞부분에 reflection questions들이 있죠. 그래서 이 reflection question은 그 메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세스먼트하고 테스팅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세스먼트와 테스트를 같은 의미라고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reflection question이 보면 What i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ssessment testin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컨버세이션 영어 시간에도 영어 수업 시간에 그렇고 많은 영어 이제 저희과 수업 시간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발표를 했을 때 교수님이 발표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 또 루브릭을 평가하고 그러면 이건 테스트일까요? 어세스먼트일까요? 자, 여기 PPT에 나와 있듯이 all tests are assessment, but not all assessment are t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챕터 20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시험은 평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가 시험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또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과제를 주고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퀴즈를 내고 이런 것들은 어세스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찰하는 거니까요. 학생들의 그 러닝을 관찰하기 때문에 반면에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토익을 보고 토플을 보는 거는 테스트죠. 네. 왜냐면 testing is only one type of assessment and usually occur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under the controlled condition.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공식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을 때 그걸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제가 루브릭으로 많이 평가를 했다. 여러분 발표를 하면은 그거는 어세스먼이고 동시에 테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찰만 한 게 아니라 루브릭으로서 특정 시점에 여러분한테 점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 테스트는 어세스먼트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어세스먼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어세스먼트는 테스트에 포함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발표를 보고 그냥 단지 메모를 하고 있다면 이건 어세스먼트일까요? 테스트일까요? 네, 어세스먼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 토익 시험을 본다면 이건 어세스먼트일까요? 테스트일까요? 네,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토익 테스트는 어세스먼트의 또 한 종류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여러분 큰 원이라고 큰 커다란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안에 observation, homework, portfolio, presentation, quiz, test 이 모든 것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좋은 교사는요, 시험 기간에만 학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이 질문에 답할 때, 토론할 때, 발표할 때, 과제를 제출할 때도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sessment is an ongoing process and testing is only one form of assessment.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이고요. 시험은 평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세스먼트와 테스팅의 차이를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assessment, 좋은 평가란 무엇일까요? 공정한 평가일까요? 정확한 평가일까요?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평가일까요? 이 책에서 브라운은요, 좋은 평가를 만들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five principles에 대해서 나오죠. Brown identified five major principles. 첫 번째는 practicality죠. 아무리 좋은 시험이라도 학생이 10시간 동안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쵸, 비현실적이죠.
3시간은 괜찮습니다. 저희 중간고사 3시간. 여러분 다들 과하다고 컴플레인 하셨는데, 네, 대학교에서 3시간 중간고사는 봅니다. 채점만 제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practicality는요, 시간, 비용, 시행, 채점 측면에서 효율적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reliability 하면은요, reliability 하면은 같은 학생인데 오늘은 95점, 내일은 60점이 나온다면 좋은 시험일까요? 아니죠. reliability는 이 일관성, consistency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은 언제 보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validity 하면은 타당성이죠. 말하기 능력을 측정한 시험인데 객관식 문법 문제만 나온다. 그러면 이 validity가 제대로 된 시험일까요? 아니죠. 말하기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validity는요,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피킹 테스트는 말하기를 평가해야 되고요. 리스닝 테스트는 듣기를 평가해야 되죠. 네 번째는 authenticity 하면은 실제 생활에서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까요? 아니죠. 그래서 authenticity는 실제 언어 사용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authenticity를 보여주는 그런 영어 시험들은요, 인터뷰, 그 다음에 presentation, role play, discussion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낮은 authenticity는 우리가 많은 그 워크시트 푸는 거, 그러니까 문법 빈칸 채우기만 하는 이런 시험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는 그 수능에 필요한 영어 시험들은 이 authenticity에 맞지 않는 그런 시험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워시백입니다. 워시백 하면 시험이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시험에 따라서 학습 방식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수능에 따라서 저희 영어 학습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요.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워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워시백은 평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지티브 워시백은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로 토론을 연습하고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워시백이겠죠. 토론 시험을 본다거나 뭐 발표 시험을 보는 거는요. 근데 네거티브 워시백은 뭐가 있을까요? 문제풀이 기술만 연습하고 암기 위주로 하는 거는 사실상 그 결과가 그 영어를 많이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 워시백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 방식이 달라지는 것, 그거에 관해서 워시백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그래도 이 다섯 가지 그 시험에 관한 브라운의 프린시플에 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고 세 번째 리플렉션 퀘션 넘어가겠습니다. practicality 이제 실용성에 관한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이 500명이면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30분씩 인터뷰하면서 스피킹을 어세스 한다 또는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practicality에 위배되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래서 브라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시험은요, 정확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좋은 시험은요, 실용적, 즉 practical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practicality란 뭔지 제가 여기 간단하게 영어로 써놨는데요. The assessment should be manageable in terms of time, effort, and cost. 그래서 평가는 시간, 노력, 비용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어,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거죠. 이제 시간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시간 영어 시험을 보는 건 아무래도 힘들죠. 어, 여러분 토익 10시간 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effort,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노력에는 뭐 학생은 5분 발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컨버세이션 클래스에서 2, 3분, 5분 정도 발표 기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학생은 불과 5분이지만 만약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교사는 이제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기록을 하는 데서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평가를 설계할 땐 또 교사의 노력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이죠. 그래서 뭐 영어 면접 시험에 학생이 1000명인데 평가자가 1000명이다? 어,
코스트가 감당이 안 되겠죠. 학교에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이제 비용도 이런 practicality의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고요. 여기 제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쇼키즈 같은 거 있죠? 그런 짧은 퀴즈는 practicality가 되게 높습니다. 시간 적게 사용하고 채점 쉽고 결과 빨리 제공하고요. 제 퀴즈는 좀 이제 롱 퀴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영어 교육에 관한 기초를 제가 잡기 위해서 좀 길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avoid overly complicated scoring procedures라고 있죠. 채점 기준이 너무 복잡하면은 또한 이게 practicality에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이제 영어 그 루브릭 보면은 보통 fluency, accuracy, pronunciation, organization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렇게 항목들로 categorize 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항목이 뭐 너무 뭐 오버 20 되고 그다음에 채점도 여러 명에서 해석이 막 다르고 막 채점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러면 이 또한 practicality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운이 제시한 비실용적인 시험이 모두 이런 것들이죠. 학생이 5분 시험에 교사는 채점에 5시간? 말이 안 되죠. 비실용적이고요. 학생 500명을 다 1대1로 면접한다? 이것도 비실용적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채점이 필수인 그런 시험인데 컴퓨터가 없다. 이것도 비실용적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영어 시험 중에 가장 프랙티컬했던 시험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은 이 프랙티컬리티가 높은 거기 입에되지 않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한번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도가 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프랙티컬리티와 교사의 현실은요. 만약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이상적인 평가와 현실적인 평가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상적인 거는 뭐 학생 한 명당 20분 인터뷰, 근데 현실은 학생은 35명, 수업은 50분이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Is this assessment practical? 항상 이 어세스먼트가 되게 practical한지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practical assessment는 아까 얘기했듯이 economical, manageable, and efficient. 그러니까 실용적인 평가는 비용, 시간, 노력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an the assessment be realistically administered, scored, and interpreted? 그러니까 또한 그 평가는 실제로 시행, 채점,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운이 말하는 practicality의 핵심입니다. 으로 두 번째 프린시플인 reliability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영어 발표를 두 명의 교사가 채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수 A는 95점, 교수 B는 70점. 여러분 이 평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죠. 왜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바로 reliability, 즉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iability란 results should be constant and dependable. 신뢰도란 평가 결과가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같은 능력을 가진 학생은 언제, 어디서, 누가 평가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높은 시험은요. 그 학생 A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82점, 80점, 84점 이렇게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 시험은 reliability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학생과는 학생 A가 월요일은 95점, 화요일은 60점, 수요일은 88점 맞았으면은 결과가 되게 들쭉날쭉하죠. 이제 이런 거는 그 시험의 reliability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reliability를 높이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보면 use clear instruction 나와 있죠. 시험 지시문이 애매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 explain briefly, 너무 그 짧게만 해놓으면 이제 학생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잘 못 풀겠죠. 그럼 그 reliability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는요, write a 3 to 4 sentences, give 2 example, 이제 뭐 좀 센텐스를 길게 하고 예문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그 인스트럭션, 그 시험의 어세스먼트에 지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se consistent scoring criteri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채점 기준 그리고 항상
consistent, 일관되게 그런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가 fluency 5점, accuracy 5점, pronunciation 5점, organization 5점 이렇게 학생 A에게 적용한 기준을 학생 B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요. 어떤 게 친한 학생은 후하게 주고 싫어하는 학생은 엄격하게 준다면 이거는 또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reliability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urate the detailed rubrics. 그래서 루브릭, 그 채점표를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 기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쁜 루브릭은 그냥 플루언시가 좋은 보통 나쁨 이렇게 너무 모호하게 나온 건 나쁜 루브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은 루브릭은 플루언시는 뭐 1점은 매우 자주 멈춤, 3점은 가끔 멈춤, 5점은 거의 멈춤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으로 나와 있는 루브릭은 채점자의 주관성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은 reliability를 떨어뜨린 요인을 테스트 reliability 시험 자체 문제일 수 있다고도 하고요. administration reliability 그래서 시험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보는데 막 소음이 너무 크다, 뭐 온도가 별로 막 방이 너무 덥다, 시험 보는 장소가 조명이 너무 어둡다 이런 것들이 그 administration reliability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student reliability 그러니까 학생 상태가 그때 뭐 감기 걸렸다든지 피곤하든지 잠을 못 잤을 때 그러면은 student reliability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scholar reliability에서 채점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채점자가 되게 필요하거나 편견이 있거나 모호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 또한 reliability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실이 너무 더워서 절반의 학생이 집질 못했다. 그럼 이건 어떤 reliability의 문제일까요? 네, administration reliability에 들어가죠. 그리고 감기에 걸린 학생이 시험을 망쳤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students related reliability에 들어가고요. 채점 기준이 애매하다면 scholar reliability가 되겠습니다.